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만 나가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또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 등 정부가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들이 터져나왔던 사실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뉴스바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의 이유가 언론에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언론학자이신 서강대 원영진 교수와 함께 언론의 대통령 보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최근 박 대통령이 영국 버킹엄궁에 들어설 때 퍼붓던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비쳤다. 이런 국내 언론 기사를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네, 이런 기사는 어떤 점에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 저도 하도 궁금해서 요즘 이렇게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나 보다 이래서 최근에 몇몇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자들도 상당히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기사는 무슨 이렇게 어떤 피처 기사나 자기 느낌을 쓰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예. 뉴스를 그대로 전하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 근데 반쯤을 자기의 소회를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기사 점수로 치자면 우리가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점수 시험 문제로 치자면 낙제점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 그 보도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도 가치는 분명히 있죠. 예. 대통령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그 일상도 뉴스 가치가 있고요. 예. 근데 이건 일상을 넘어서서 국가 간 외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분명히 가치가 있다. 다만 그 가치를 얼마만큼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그 양국 간의 외교가 있어서 왜 그 외교를 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종의 스케치라고 그럴까요? 뭐 온이야기나, 뭐 그분이 무슨 말로 연설했는가, 뭐 등등의, 그러니까 무엇을 연설했는가 보다는 무슨 말로 연설했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예. 뉴스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KBS 9시 뉴스 한 일주일치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순방에 나선 지난 2일부터 돌아온 9일까지 8일 동안 매일 평균 2꼭지씩을 리포트로 틀었더군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이틀이 톱뉴스로 처리가 됐고, 5일이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네. 이 적당한 비중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비슷한 보도를 봤는데요. 네.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몇 분이 지난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 한 230일 동안에 한 220여 건에 가까운 보도가 있었다. 예. 매일 한 건씩이죠. 네. 좀 많았다는 생각이고요. 지적하셨다시피 그 중에서도 탑뉴스가 그 전체 22%였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의 보도에 관한 보도가 항상 탑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조적으로 80년대에 있었던 뭐 우리가 아는 땡전 뉴스처럼 땡방 뉴스로 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 토요일 날 예. 저희 한국에 있는 방송학자들이 모이는 방송학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회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방송학자들을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예. 한국의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의 현재를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중에 몇 점을 매기겠는가? 네. 방송학자들이 매긴 점수가 몇 점쯤 나왔을 거라고 짐작하세요? 앵커께서는요. 한번 짐작해 보시죠. 저는 상당히 좀 지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예. 최소 4점 이하가 아니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3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학자들이 다 진보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형편없다. 그런데 사실 공영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정권에 대해서나 아니면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론도 서로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3점 받은 공영방송 뉴스가 무엇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의 저널리즘 전반이 상당히 망가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네. 자,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순방 보도 가운데 저희가 이 인터뷰 진행하기 앞서서 잠깐 청취자들께 들려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박 대통령이 런던 시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다가 넘어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국내에 알려진 과정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예, 저는 잠깐 들었습니다. 그럼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엠바고를 걸었던 모양이던데요. 네. 이제 보도를 잠깐 유보해 줄 것을 요청을 했겠죠. 네. 근데 국내 언론들은 거기에 따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신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예. 외신을 타고 들어오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서 아마 보도를 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여겨지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게 임경변, 재치 이런 말들과 함께 이렇게 다 포장이 돼 있던데,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국내에서 나온 기사들이 대부분 다 알려졌다, 전해졌다와 같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된 기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연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연합조차도 누군가 전달한 걸로 간접합법으로 돼 있으니까, 직접 그 장면을 보고 제대로 이야기들을 한 그런 것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불의의 사고죠. 예. 불의의 사고도 상당히 보도 자료에 입각한 보도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사안이 벌어진 것은 우리 시간으로 7일 새벽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국내로 처음 들어온 것이 APTN을 통해서 오전 9시쯤입니다. 네. 근데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언론들, 지금 유럽에서 그 당시에 동행 취재를 했던 기자들은 국내로 관련 영상을 보내면서 그 넘어지는 장면은 쏙 빼고 보냈고요. 네. 그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와대 홍보수석의 비보도 요청, 엠바고가 아니라 아예 비보도를 요청했고. 비보도 요청했군요. 네. 네. 그것들을 이제 언론이 다 수용해서 영상을 빼고 보냈는데 외신에서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10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왔거든요. 예. 예, 오후 한 8시 전후에서. 그때, 처음 외신에서 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10시간 정도가 간격이 생긴 것이고, 그때 드라마틱 엔트리라는 그런 얘기가 청와대에 의해서 전원이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YTN, MBN 같은 채널이 7일 밤에 영상을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메인 뉴스에 그 영상을 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날 보도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보면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국 언론들이 참 말을 잘 듣고 있다. 네. 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외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들 보여준 것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철저히 국내에 있는 수용자나 뉴스 수용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시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외국 언론에 이 드라마틱 엔트리라는 말이 보도가 됐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궁금해서요. 네. 제가 요즘 구글링이라 그러죠. 네. 구글에다 같은 용어를 쳐놓고 왔는데 한국 기사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 자체가 무슨 대단한 말은 아니니까 사실은 외국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위에서 짚어주신 내용들 말고 박 대통령 이번 순방 보도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요? 글쎄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해외 순방에 나갈 때 이 기사의 메뉴가 이제 천편일조로 정해져 버린다. 예.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어떤 언어를 썼는가, 유창한 외국어 같은 이야기들요. 예. 얼마만큼 극진한 대우를 받았는가, 예우를 받았는가.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다 그냥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에 왜 프랑스 갔는지 혹시 아세요? 앵커께서는요?
저도 잘 모르는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영국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이야기들은 빠지고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들은 한국의 저널리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 정치와 그 정치의 또 주인인 그 국민과의 소통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내야 될까라고 하는 큰 문제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외교에 나서면은 수십 명의 기자단이 구성이 돼서 같이 동행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이제 출입 기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건데요. 이 출입 기자 제도가 그 취지가 뭡니까? 이게 그 기관을 감시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하라는 건가요? 이제 우리 저널리즘이 이 수준에까지 오니까 저희들이 주고받는 질문과 답도 그 정도로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그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의 예. 이봉수 저널리즘 그 대학원장께서 지금 청와대 기자들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 한국 언론은 한국의 민주주의만큼 위기인 것 같아. 그래서 도대체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특히 이번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서두에 이었던 햇빛정전 기사, 네. 예, 그 피모 기자, 영어로 피입니다. 네, 피모 기자의 기사를 쭉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들 상당히 일관되게 그런 기사를 쓰시는 분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청와대 출입을 하시는 분들의 퍼포먼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라고 시키는 언론사 뭐 이런 거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인들의 이익이거나 아니면 권력과의 어떤 교효작용에 의해서 서로 호의를 주고받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자, 언론계 다른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기관이 언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언론 탄압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요? 예, 그런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언론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명박 정부 때는 굉장히 심했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보다는 지속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 소송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나는 일단 무엇이든 소송을 걸어두면 이게 억울한가 보다라는 기사의 흐름을 자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 소송을 걸물어서 그런 보도를 안 하게 하는 일종의 급주기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갈수록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 액수가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쫄아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 겁주기 효과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예. 또 한편에서는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당당하다. 예. 뭔가 억울한 점이 있다. 이것을 과시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소송하는 것은 하나부터 손해가 없는 거죠. 그쪽으로서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학계에서는 이게 계속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외국 사례에 비춰서 그러신 건가요? 이 소송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요. 네네. 왜 부당한 건?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소송이 대부분 끝까지 가는 소송이 많지 않습니다. 언론 관련해서요. 중간에 다 사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니까 예. 이것은 법을 우습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그대로 이것은 정치적 선전의 목적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을 이렇게 겁박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종합편성 채널이 이제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4개사 가운데 일부라도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고,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글쎄요, 그 결정을 이때까지 합리적으로 한 번도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고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답을 내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그 합리적 사고를 해서 생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종편을 대하는 사회적 방식이 어떤 합리성도 띠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합리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종편이 굉장히 싫어할 거다. 네. 왜 우리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학계는 오랫동안 광고의 덩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2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이 굉장히 우세한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고의 크기가 금방 커지지 않고 네. 우리가 보통 GDP의 1% 안팎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일종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매체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지상파의 경우에는 이 광고 부분 일정 부분 가져오면 당연히 또 수신료를 올려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편은 종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곳인데 합리성이 작동 안 하고 있다는 게 종편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이죠. 네. 종편 채널들이 대부분 이제 보도를 상당히 강화해온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보면 보도 채널이 6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종편의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뉴스라는 것 혹은 저널리즘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희화화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요즘 아무나 정치평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말이 유행입니다. 그런 것 정도로 지금 우리가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면에서 그러는데 그 양질의 정보인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양은 많지만 그것이 질적인 면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북한 문제의 최고 전문가들이 탈북자가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과연 이게 온당한가? 그래서 사실은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즘만큼 참담한 때가 없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종편의 보도 실상이 사회적으로 뭐 희화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보도 수준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우스운 수준으로 추락해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놀림감이죠. 네. 네. 그래서 뭐 흉내도 많이 내고요. 개그맨들도 흉내 내는 것 같고 모두 다 흉내 내고 요즘 제가 SNS를 보면 나도 정치평론이나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오고 네. 좀 낯뜨겁더라고요. 예. 반면에 손석희 사장 체제 JTBC 보도에 대한 평가가 뭐 최소한 다른 종편과는 다르다. 예. 또 일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손석희 체제의 뉴스, 현재와 가능성에 대해서 어찌 보십니까? 예, 저는 그것도 참 답답한 게요. 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다른 비정상성에 의해서 돋보이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잘한다고 그러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쪽이 안 하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불편한 것은 너무 그 조직 자체가 의인화되는 거 아닌가. 한 사람에 의해서? 네, 손석희라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문제는 정말 사장 혼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남아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JTBC도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저널리즘의 본연을 다한다기보다는 지금 전체 저널리즘의 변화 구조나 이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폼나는 상업주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손 사장 하나에만 다 갖다서 개인이 마음 먹기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봐버리면 저널리즘의 변화나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신뢰되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원영진 교수였습니다.